안녕하세요. 참된학습법의 남원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중학생, 초등학생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방학 때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수학 말고 우리 아이, 제 딸아이의 학습에 대한 방학 때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나 이런 부분에 공부를 하다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은경 선생님이 쓰신 초등 매일 공부의 힘이라는 책이었어요. 제목도 굉장히 좀 좋아서 보고 싶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시기를 놓쳤고, 최근에 이 책을 보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은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초등교사로 한 15년 정도 경력을 계시고, 지금은 퇴사를 했지만 학습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것 말고도 이런저런 강연이라든지 유튜브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초등에서 수학이 아닌 전 과목에 대한 혹은 인성, 글쓰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그분 유튜브에 가입을 하셔서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는 교육에 몸담고 있긴 하지만 수학에 좀 집중해서 있는 부분이고, 그 선생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고, 그리고 연년생인 아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보다 좀 많은 소스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전 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초등에서 제일 중요한 게 습관을 기르는 거고, 이제 이은경 선생님이 말하는 것도 그거에 집중해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국영수를 집중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잘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학교 보내놓고 교과서를 제대로 훑어보지 않았었는데, 이번 방학 때 아이가 책을 가지고 오면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해요. 실제로 예상도 하고 있지만 원어민 수준의 회화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지 않고 알파벳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앉아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중간 정도, 파닉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그 애매한 상태에서 수업을 했는데 이번 성적표가 나왔더라고요. 그럼에도 매우 잘함으로 나온 걸로 봐서 그냥 참석만 하면 성적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원래 좋아했고 책은 좀 덜 읽긴 하지만 독해 문제집을 던져주면 던져주는 대로 학년 구분 없이 잘 소화를 하고 있어서 그건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수학은 어쨌든 제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그거 하나는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영어는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해주면 좋을까, 그래서 저랑 같은 학원에 근무를 하셨던 선생님께 여쭤봤었어요. 그분은 이제 고등부 수능을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목적으로 아이 영어를 시키려고 하시나 라고 여쭤봐서 저는 좀 당황했었거든요. 영어면 그냥 영어지 이게 목적이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수능 영어가 굉장히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수능 만점을 받기 위한 영어는 아직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무렵이었고, 근데 만약에 회화를 중심으로 그렇게 영어를 시키고 싶다면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바람은 우리 아이가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얘가 영어 유치원을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영어를 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된 아이도 아니어서 그건 아니고, 그럼 그냥 고등학교 때 수능이라도 좀 잘 볼 수 있고, 중고등학교 때 영어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할 수 있니? 그냥 내신 정도만 잘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굳이 시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듣는 거라든지 이런 건 염려가 돼서 저는 학습적이지 않고 그냥 매일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30분씩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곳에 등록을 했고, 지금 한 1년 정도? 1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그럭저럭 재밌게는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어떤 목적으로, 제가 이제 예전에 강남에서 학원에 근무를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은 영어 유치원 나왔고, 그리고 연수를 자주 가서 이렇게 대화도 거의 영어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책도 막 원서를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이 되면 다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저희 현실은 저희 딸아이는 아직 파닉스도 못하고 있다는 거. 근데 주위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회화를 하는 것과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받는 건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색깔을 분명히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만약에 그런 걸 원한다면 투자를 많이 하고 계속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고 지금 4학년에서 그걸 쫓아가기에는 늦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언어를 일찍 배운다고 해서 무조건 다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놓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만 하면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 필요한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어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염려되는 분야는 아니고,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과목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회랑 과학이 이번에 처음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아직은 큰 어려움이 없는데 가끔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을 때 과학에 대한 물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걸 물어보는데 되게 낯설더라고요. 용어 자체도 힘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어머님과 같이 읽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배웠던 학습한 내용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교과서 내용만 잘 읽어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동안 제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매일 글쓰기는 필요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도 제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아이한테 삼행시 쓰기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유명한 출판사는 아닌데 서점에 가서 보다가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무지개라고 하면 그 단어에 맞게 그 문장을 만들어내는 건데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괜찮을 것 같아서 줬는데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 삼행시 교재가 끝나고 나면 직접 그냥 한번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 글쓰기, 길지는 않더라도 자기가 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물론 주말까지 이렇게 다 쓸 수는 없고요. 방학 동안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처음에는 3줄이 될 수도 있고 4줄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말하는 것과 글쓰기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집중해서 이 부분을 해보려고 합니다.